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타파를 시작합니다. 자, 느닷없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권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첫 행선지로 울산을 다녀갔고요. 이번 주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울산의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쪽과 일찌감치 한쪽에 털을 잡은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울산시도 윤 정부가 조기 낙마해버리면서 공약 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에 맞춰서 공약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대선 공약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잡하게 얽힌 이런 상황들을 오늘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 상황에 시간도 좀 쫓기는데 말이죠. 후보도 들쭉날쭉해서 아침 상황 다르고 저녁 상황 다르고 뉴스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후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 있죠. 정치권이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눈치 보기로 바빠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말이죠. 일단 3대 11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잡혀가고 있다고 봐지는데 예. 국민의힘은 11명이 출마의 선언을 하고 이렇게 대선판에 뛰어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로 봤을 때 11명의 면면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처음 보는 인물도 있고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국민들에게는 저 사람 누구지?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잘 말해주긴 하는데요. 예. 일단 국민의힘은 좀 복잡합니다. 당장 그 22일까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4명으로 압축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1명의 후보들 보면 김문숙 전 장관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의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등 11명이나 되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또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에게 또 관심이 쏠리거든요. 오세훈, 유승민 예. 이런 분들. 예. 오세훈, 유승민의 어떤 지분, 표 이게 어디로 갈 건가 지금 그것도 관심사고요. 예.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핵심되는 게 반탄 찬탄이거든요. 예. 탄핵에 반대했던 쪽, 탄핵에 찬성했던 쪽, 이쪽이 양자 구도로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어느 쪽이 세를 확실하게 갖고 갈 건가 이렇게 보이는데, 예. 당에서는 당의 하악과 단결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찬탄과 반탄의 어떤 화해, 악수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갈 것인가 아주 짧은 50여일 기간 동안에 예. 그게 숙제로 보입니다. 예. 저 사람 누구지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도 뜻밖이지만 또 강력한 후보들이 들어간 것도 또 뜻밖입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하고 이런 상황까지 그래 예상을 못했는데 참 국민의힘 정말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민주당도요. 김두관 후보 경선 포기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한번 덜러리를 써봤거든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예, 지난번에 예. 당대표 선거할 때 한번 네. 덜러리를 써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 네. 또 덜러리까지 쓰면은 두 번 덜러리 쓰기엔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를 한 것 같고요.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김경수라든지 또 김동연 이런 경기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본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예. 지금 민주당 구도에서 자신들이 이재명을 이기고 후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은 차마 안 했을 겁니다. 예. 다음번의 당권이라든지 예. 다음번의 정치적 입지 이런 것 때문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어느 정도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경선 레이스를 펼치지만 결국은 그건 일종의 대선 레이스 중에 하나로 예.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추대를 극대화하는 경선 이벤트 이게 예. 이제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은 상황이 완전히 반대로 지금 경선 이벤트가 아니고 당장 당내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당내의 한 목소리 내는 것도 예. 잘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네. 들러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나마 나가지 않으면 잊혀지니까요.
예, 몸집이 쪼그라드니까요. 예.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 울산에서 찬탄, 반탄, 탄핵, 찬성과 반대 세대결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다릅니다. 한동훈 쪽,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 그러니까 탄핵에는 찬성했던 쪽, 예. 계엄에 반대했던 쪽, 이쪽은 이제 서범수, 김상우 이쪽에 예. 딱 서 있습니다. 특히 예.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자 예. 바로 이제 일정을 같이 하는 하나의 궤도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쪽에 완전히 섰고요. 예. 김상우 의원도 분명히 이제 출범식이나 이런 데는 같이는 나왔지만 네. 한동훈 쪽에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김상우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그동안에 보여줬던 지난번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미지가 네. 한동훈 쪽에서 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좀 미묘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울산의 서범수 김상우 의원은 분명히 예. 친윤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두 사람도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반면에 이제 박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김문수 쪽에 서 있거든요. 예. 김문수 쪽에 서 있는 걸 보면 친윤은 이미 친윤은 김문수와 계를 같이 한다. 예.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친윤의 핵심 인사들이 다 김문수 쪽 라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죠. 김기현 의원은 친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확실하게 김문수 라인에 섰다 이러질 않거든요. 본인이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체급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22일 날 4명의 구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겠죠. 그러다가 한쪽으로 모아졌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이런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울산의 어떤 정치 구도고요. 민주당은 확실하게 김태선 의원이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의 수행실장으로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바짝 붙어 있죠. 윤종호 이분도 뭐 결국은 범야권 후보를 지원하는 그쪽에 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김태선, 윤종호 이 두 분의 야권 국회의원들은 분명하게 한 라인 쪽으로 서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결국 최종 후보가 찬탄, 반탄 이렇게 나오면 이 좁은 지역에서 양쪽 다 이룰 게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탄, 반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을 때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든지 타협하거나 악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찬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 반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지거든요. 당이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갔을 경우에 당 안에서의 어떤 노선은 굉장히 힘들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쪽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쪽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22일 그리고 후보가 확정되는 5월 3일까지 아마 이 내부의 싸움이 굉장할 겁니다. 이 내부의 싸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게 다음 조기 대선의 성패하고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대선 레이스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는 조기 대선 때문에 생긴 문제, 야심차게 추진한 울산의 대선 공약 사업들이 이게 졸지에 중단되게 생겼는데 미세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단 말이죠. 지금 이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지역입니다. 지역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민주당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정부가 다시 이제 지방 정부를 잡았거든요. 잡아가지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불과 얼마 안 된 기간 동안에 용산 대통령실하고
지방정부, 울산 지방정부하고 민선 8개하고 예. 힘을 합쳐갖고 뭔가를 막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했거든요. 잘 돼갔어요. 네,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미끄러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비상등이 켜졌고요.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대선 지역 공약 사업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 윤 정부 때 추진된 공약의 재편 예. 이게 필요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가지고 이 울산시가 뭔가를 해나가는데 사업이 중단되는 이런 악재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역 수건, 현안 이런 부분들을 국정 과제에 반영돼 가지고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어느 정권이 대권을 잡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A와 B의 그런 가정법을 떠나가지고 어느 정부가 정권을 잡든 간에 네. 울산으로서는 울산이 가진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 그리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울산의 목소리,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에서 여러 요인들이 많이 울산에 내려와서 울산이 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해줬단 말입니다. 도움되는 발언들을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울산시가 공약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되는 상황까지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오다 보니까 황당한 이 지경까지 왔는데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대선 공약 사업의 진행상을 다시 점검하는 거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이게 대통령 탄핵 전부터 아마 이 기획조정실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네. 6월 3일에 결정되는 조기 대선 이게 이제 50일도 안 남았는데 지역의 현안을 대선 공약화 해가지고 울산을 찾아오는 후보들에게 전달을 잘 해야 되고 또 대선 공약 사업이 울산 부분이 차기 정권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역 현안을 이제 꼼꼼하게 잘 살펴가지고 후보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반드시 울산 거를 잡아 넣도록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울산시의 어떤 사업이 대선 공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될 거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앞에 정권에서 잘 하고 있던 게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되거나 뭐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보지 않았습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비도 만나고 뭐 산도 만나고 골목길도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고 돌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데 울산시가 하고 있는 큰 틀에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은데 핵심적으로 짚어야 할 사항들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 총 9조 원대 규모의 23개 세부 과제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울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수건이 무엇인지 지난 3년간 변화한 여론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돌발 변수가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또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고요. 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면서 미국과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울산. 자동차 조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상황이 좀 바뀌었거든요. 이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해나갈 미국의 상호 관세가 촉발하고 있는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가지고 태스크포스트 TF팀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가동해가지고 또 2040년을 대비한 뉴비전 사업을 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울산에서
과거에 지난 3년 동안에 쭉 해놓으면서 완료된 사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완료되면서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핵심적인 게 우리 앵커님도 이 뉴스 시간에 많이 보도하셨지만은 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네. 거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추진 중인 거 돈이 막 들어가야 되는 게 트램 같은 거 교통이라든지 기반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울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특히 뭐 제2명천교라든지 이런 교통 기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착착 잘 점검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그야말로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이제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차기 정부에서도 최대한 울산의 현안 사업들이 차기 대통령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두 개의 트랙으로 A안, B안 이렇게 마련해서 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준비는 뭐 울산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지금 핵심적인 게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차기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로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입니다. 이 국제정원 박람회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울산시가 정부로부터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울산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바로 올해 10월 달에 열리는 경주의 아펙 회의입니다. 아펙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번 주에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울산에 내려와서 조선소를 방문해서 조선소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취재진도 전부 물리치고 회의를 하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는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분명한 거는 미국과의 K조선과의 관계일 겁니다. 그 직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이 트럼프와 통화를 했고 트럼프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K조선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정부를 누가 맡느냐도 바로 받든 간에 바로 트럼프 쪽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 관련해서 울산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월 달에 열리는 아펙에 트럼프가 울산에 와서 K조선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정부가 바뀌면은 앞에서 보려는 괜찮은 사업들을 확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 예산 낭비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자, 울산시가 차기 정부에 핵심적으로 요구할 공약,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빠진 게 좀 있어요. 그거 마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국제정원 박람회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역시 돈이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공연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남산로 이런의 여러 가지 인프라, 도로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 특별법 제정은 예타를 면제하면서 국비를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뤄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하고의 협력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아펙 정상회의가 차기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의 성과물 1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런 호재에 울산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주도적인 어떤 위치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박람회의 직간접적인 바로 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울산이 지금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갖고 있지만 태화강역을 앞으로 거점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야 될 새로운 노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기 정부에서 직간접적인 국비 지원 이거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꺼내기도 싫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했던 기억 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아까 얘기했던 새만금 사업을 타산 지석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만금과 비교가 안 되는 게 일단 여러 가지 기반이 잘 돼 있는데다가 특히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예. 당 소속과 관계없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밀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뭐 여당, 야당 할 것, 지금 여야가 없어졌지만은 그런 국회 1당, 2당 다 합쳐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통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러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큰 행사를 몇 번 치러 봐야만 그 도시의 위상도 커지고 여러 가지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울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만들고 또 울산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권 그리고 지금 다음의 집권 정부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 연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울산의 민생과 관련된 얘기라서 전기요금 차등제 있지 않습니까? 김두겸 시장이 정부에 화두를 던진 뒤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제 지역 균형 발전 해소할 대안으로 큰 관심을 갖고 한 목소리 내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계속 가야 될, 주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주엔가 아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차기 정부에 요구할 어떤 공약, 공동 공약에 1번으로 이제 바로 이 분산 에너지 그리고 전기요금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이번 대선 공약에 지역 공약으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채택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서로가 이제 부울경이 공동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잘 이루어질 것인데 세부적으로 좀 더 촘촘히 들어가서 울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처럼 이제 부울경 단체장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냈는데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돼요. 다른 지역보다도 부울경은 굉장히 크고 힘 있는 단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게 그런 분산 에너지나 전기요금 차등제 이런 걸 말고도 특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지금 아마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 모든 후보들이 다 가덕도 신공항을 방문할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선 건 확실한데 여기에 울산과 경남 쪽에 교통항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잘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도로, 교통, 철도 이런 것들을 깔기 위한 여러 가지 광역철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번 정부의 그 대선 공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고 실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경제, 민생, 화합 이런 게 시대 정신이니까 지역의 현안과 관계되는 공약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